10세대, 10세대, 10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오늘은 에이수스의 뉴 젠북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는 신제품이지만 저는 사실 지난 5월에 대만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에이수스, ROG 합쳐서 글로벌 행사에 총 3번 참여를 했었는데 신제품이 왜 발표가 돼도 그냥 좋다라는 경우가 있고 막 진짜 이거는 신제품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진짜 신제품이다 이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지만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도 에이수스가 원조고요. 이 스크린 패드가 있는 젠북, 아예 이 스크린이 2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젠북 듀오, 젠북 듀오 프로 이런 것도 다 에이수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뉴 젠북이에요. 이 뉴 젠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노트북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 노트북이에요. 동일한 모델의 2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점이 신기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점 첫 번째, 바로 이 에르고리프트 힌지입니다. 이렇게 상판을 열면 3도 정도 키보드가 틸팅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붙어있는 것보다 각도가 살짝 올라가니까 키보드 타이핑이 훨씬 더 편해지는 장점도 있고요. 쿨링도 조금 더 잘 되겠죠. 여기가 살짝 들리니까. 게다가 이게 사운드를 더 좋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도 이게 뭔가 로봇 변신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쾌감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린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뭐냐면 짠! 스크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스크린이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스크린의 사이즈는 5.65인치입니다. 에버노트, 스포티파이 뭐 이런 앱들도 쓸 수가 있고요. 숫자 키, 손글씨, 퀵키, 슬라이드 엑스포트, 닥 엑스포트, 쉿 엑스포트 이런 것처럼 오피스 보조 화면으로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창도 여기로 끌어내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기만 작았지 진짜로 스크린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GX502 모델이 2개의 플레이가 같이 되고 소리도 같이 나와요. 근데 얘를 자꾸 내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밑으로 슉 내려온 거고 이제 자 슝 하면은 자 크롬이 추가가 돼 있죠. 여기를 보면은 여태까지 띄어놨던 창들도 여기 이렇게 뜨고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면 모니터가 2개인 걸로 나옵니다. 메인 모니터가 상단 1번이고요. 밑에 스크린 패드가 2번입니다. 스크린 패드 해상도 고를 수 있는데요. 2060, 1080 아니면은 1500 여기 2개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5.65인치인데 그거 치고 해상도가 좀 높은 편이죠. 이거 정말로 트랙패드 안 쓰시고 마우스 따로 쓰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터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정말로 2번째 화면, 세컨 스크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 이런 게 아니면 옆에 이렇게 숫자 키가 없잖아요. 숫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숫자 패드 띄워놓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컴퓨텍스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래도 화면이 저렇게 쪼깐한데 저기다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일단은 왜 우리가 창 같은 거 많이 띄워놓을 때 진짜 묻히면 안 되는 중요한 창을 밑으로 끌어내려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창 뭐 찾는 시간 이런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메모 패드를 밑에다 넣고 위에다 뭐 자막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 여기다 띄워놓고 뭐 이렇게 보면서 한다든지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좀 좋아져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는 작업하는 거 띄워놓고 밑에는 뭐 카톡을 띄워놓는다든지 약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영상을 띄워놓는다든지 괜히 여기다 카톡창 띄워놓고 부장님 욕하다가 걸려가지고 마음 불편하고 그러지 마시고 카톡창은 밑에 띄워놓고 마음껏 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디자인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베젤인데요. 베젤이 정말 얇아요. 스크린 투 바디 레이쇼가 92%에 달합니다. 안쪽 디자인에서는 뭔가 흠을 좀 잡아내려고 해도 별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요즘에 베젤이 얇은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도 이 밑에는 조금 뚱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사방이 다 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고 보면 13인치 노트북 사이즈인데 열고 보면 14인치 노트북인 거죠. 14인치 노트북 중에 가장 컴팩트한 노트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아래에 있지 않고 요 위에 있어요. 심지어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IR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뉴 젠북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야 해요.
어댑터도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죠. USB-C 단자가 있는데 아쉽게도 파워 딜리버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리게라도 충전이 아예 안 돼요. 그냥 전용 어댑터로만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골드로 쫙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게 스피커인가 했는데 그냥 장식이더라고요. 여기에 ASUS 젠북이라는 로고가 써 있고 이 키보드의 각인들도 모두 이 띠와 같은 골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받았을 때 디자인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 우리 카페에 가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쵸? 이런 무늬를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약간 이렇게 레코드판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빵 같은 걸 먹다 이렇게 만지잖아요? 지문이 좀 잘 묻어요. 카페에서 우리 빵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뜯어먹다가 만지면 지문이 좀 잘 묻어요. 스피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보면 ASUS잖아요. ASUS 뒤집으면 SNSV 아수스 아니고 SNSV 아니고 아서스 아니고 ASUS입니다. ASUS. 디자인 살펴봤으니까 스펙 살펴볼까요? CPU가 i7 10510U입니다. 우리 보통 뭐 9 몇몇몇 U, 뭐 8 몇몇 U 이렇게 네 글자만 보다가 이게 5글자가 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죠? 앞에 10이 붙었다는 걸 인텔 10세대라는 뜻이겠죠. 저 인텔 10세대는 처음 써보거든요. 나 너무 발음이 10세대, 10세대, 10세대. 자,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14인치에 1020, 1080 FHD 해상도에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되는 노트북 은근히 편해요, 진짜. 터치되는 거 쓰다가 터치 안 되는 거 쓰니까 그냥 안 눌리는데 하염없이 화면을 누르고 있거든요. 램은 16기가고요. SSD는 512GB.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MX250이 들어갑니다. 고주파음도 없고 뭐 전기가 오르거나 그런 것도 없고 웬만하면은 괜찮은데 좀 편집 세게 돌리니까 팬 소음이 좀 들려요. 모든 게 다 낮음 아니면은 매우 낮음으로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돌아가도 팬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조금만 더 높게 하면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왼쪽이 조금 뜨거워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도 뜨겁다. 그러니까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픽 성능을 보려고 3D 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스카이다이버는 836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767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CPUG 프로그램으로 벤치 테스트를 돌렸을 때 싱글은 431점, 멀티는 207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사양을 요하는 캐주얼 게임 정도는 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50W입니다. 배터리 테스트 결과 12.3시간이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스피커는요, 사운드 바이 하만 카돈이라고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밀리터리 테스트, 밀스펙 통과했습니다. ASUS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또 사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밀스펙 통과가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1319. 그리고 어댑터 보통 같이 챙겨 다니실 테니까 어댑터까지 같이 재면 1520g이 돼요. 입출력 포트를 보면요, 왼쪽에 전원, HDMI, USB-A, USB-C 포트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는요, 마이크로 SD 슬롯, USB-A, 그리고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이 있습니다. USB-A 포트가 2.0도 있고 3.1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포트 꽂아서 사용하기에 별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쪽에 있어서 뭐 마우스나 키보드 리시버 뭐 꽂고 이렇게 사용하기에 괜찮아요. 이렇게 특히 컴팩트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 USB-C 포트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허브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좀 이렇게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 포트만 보면 좀 반갑더라고요. 키 트래블이 1.4mm고요. 백라이트 지원됩니다. 키감 좋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펜타그래프 치고 높이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게감 있게 눌리는 것도 아니어서 손가락에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거 키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스펙도 괜찮은데 이 노트북으로서의 기본기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노트북이라는 느낌입니다. 사양 대비 가격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키감이나 사이즈가 구리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사기가 싫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랙패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트랙패드로의 전환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디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지문이 잘 묻어요. 이 여기도 살짝 잘 묻는데 이 앞판 있죠? 여기가 조금 지문이 잘 묻어요. 배터리 시간이 제조자 스펙으로 12.3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스크린 패드를 껐을 때 이야기고 스크린 패드를 온 했을 때는 8.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좀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 아니면 좀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크린 패드의 시야각이 이렇게 옆이나 밑에서 볼 때랑 딱 정면에서 볼 때랑 이 밝기가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만 보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쪽에서는 좀 안 보여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렴한 비보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젠북은 또 아예 라인업이 다른 거라서 고급 버전이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너무 재밌고 실제로 사용 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정도면 그 프리미엄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네, 오늘은 아수스 아니고 에이수스의 뉴 젠북 함께 살펴봤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은 워낙 선택지가 많아서 구매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